여러분,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깻잎, 그냥 쌈채소라고만 생각하고 드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고 얇은 잎사귀 안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알고 나면 깻잎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깻잎은 향긋하고 고소한 맛으로 사랑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항산화, 항암, 면역력 강화 등 수많은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과 잘 맞는 식재료, 그리고 잘못 섞어 먹으면 되려 독이 될 수 있는 조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밥상 더 건강하게 지금부터 깻잎의 매력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깻잎은 들깨의 어린 잎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전통 채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삼겹살 쌈채소로 가장 친숙하고 장아찌나 전으로도 활용되죠. 깻잎은 조선시대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항균 방부 효과 때문에 예부터 생선을 싸거나 젓갈을 덮어 보관하는 식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향긋한 향의 정체는 페릴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어 식중 독균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작은 잎사귀에 얼마나 많은 영양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쌈채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깻잎에는 사실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깻잎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합니다. 백지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의 70%에 달할 만큼 많죠.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가 깻잎에 가득한데 이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비타민 어로 바뀌어 우리 눈의 망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해줍니다. 피부를 재생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니까 노화를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C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백치당 50mg 이상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라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해주는데도 기여합니다. 또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요. 깻잎을 생으로 쌈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깻잎 백지당 약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채소치고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우유의 1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또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경이나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하죠. 철분 함량도 높습니다. 백지에 약 2.7m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철분 덕분에 피로를 덜 느끼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에는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의 흡수율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깻잎 백지에는 약 4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깻잎 속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깻잎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백지당 300mg 이상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데 깻잎으로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 특유의 향긋함을 만들어주는 성분, 바로 로즈마린산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증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깻잎 향의 또 다른 주인공인 페릴알데하이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음식의 부패를 늦추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줍니다. 예전 조상님들이 생선을 깻잎으로 싸서 보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덕분이라는 거죠. 덕분에 생선의 비린내도 잡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깻잎은 각각의 영양소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도 대단합니다.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오메가-3와 함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또 로즈마린산과 페릴알데하이드가 함께 작용해 항산화항균 효과를 높여주니까 식중독이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깻잎은 칼로리가 백지당 30kcal 정도로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이 좋은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처럼 열에 약한 성분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쌈으로 싸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그대로 흡수할 수 있죠. 반면에 칼슘이나 식이섬유, 알파리놀렌산 같은 영양소는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장아찌나 깻잎전, 국 등으로 조리해도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결국 깻잎은 생으로 또 익혀서 다양하게 즐기면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밥상 위에 깻잎을 볼 때 그냥 향긋한 쌈채소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풍부한 영양과 효능이 담긴 작지만 강력한 채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깻잎에는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만큼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도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깻잎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깻잎 속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과 페릴알데하이드 같은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이 활성산소의 해로운 작용을 차단해서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나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은 항암 작용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깻잎 추출물이 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로즈마린산을 비롯해 깻잎에 함유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주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O와 C가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고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감기에 잘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깻잎을 추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철분과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몸 전반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깻잎에는 항염작용과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깻잎을 해독초라고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해주는 데 쓰였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과민 반응을 줄여주고 기관지나 호흡기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완화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깻잎은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면서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이런 식물성 오메가-3는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니까 중장년층에게도 특히 권장할 만한 식품이에요. 자, 그러면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깻잎은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궁합이 있습니다. 먼저 고기류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를 먹을 때 깻잎을 곁들이면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기의 비타민 B1 흡수를 높여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깻잎에 들어있는 페릴알데하이드는 육류의 발암물질을 중화해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불고기 먹을 때 깻잎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 생선과도 잘 어울립니다. 예전부터 생선을 깻잎에 싸서 보관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깻잎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를 깻잎에 싸서 먹으면 맛과 향이 더 풍부해지고 위생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나 고추 같은 식재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발효식품과도 잘 맞습니다. 된장이나 쌈장처럼 발효된 장류와 깻잎을 같이 먹으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쌈장과 깻잎을 함께 즐기는 이유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이죠. 깻잎처럼 영양이 풍부하고 향긋한 채소를 고기, 생선,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깻잎을 아무 음식에나 곁들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나치게 기름진 튀김류나 인스턴트 가공식품과의 조합이에요. 깻잎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깻잎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깻잎이 가진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깻잎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살려야 하는 연한 생채소나 달콤한 과일류와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깻잎의 향긋한 맛이 다른 식재료의 고유한 풍미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과일 샐러드에 깻잎을 넣으면 깻잎의 향이 너무 강해져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깻잎은 적당히 향이 강하거나 기름진 고기, 발효식품, 해산물과의 조합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또 한 가지, 깻잎은 고춧가루나 매운 양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음식과 함께 장기간 매일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운 양념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깻잎은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장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깻잎을 매운 음식과 곁들일 때는 매일 연속적으로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가끔 즐겨주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깻잎을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깻잎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먼저 깻잎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수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깻잎을 아주 대량으로 매일 먹는 경우에는 몸속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510장 정도, 많아도 20장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나 페릴알데하이드 같은 향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두드러기나 가려움,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깻잎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간의 약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거나 몸이 쉽게 붓는 체질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기 위해 어떻게 보관하고 손질해야 할까요? 깻잎은 수분이 많고
조직이 얇아서 보관할 때 쉽게 시들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깻잎을 구입해오면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한 장 한 장 씻어 먼지나 흙을 제거한 뒤 물기를 가볍게 털어내세요.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살짝만 축축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키친타올이나 면포에 한 장씩 깻잎을 포개어 싸주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야채 칸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깻잎은 온도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면 쉽게 시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깻잎을 데치거나 살짝 양념을 해서 장아찌로 만들어 두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 장아찌는 보관성이 뛰어나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죠. 손질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깻잎의 연한 잎줄기는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문지르거나 너무 거친 수세미로 씻으면 잎이 상하고 향도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먼지만 털어내는 정도로 세척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깻잎을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가열하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살짝 볶거나 전으로 부쳐 먹을 때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조리해 영양을 보존해 주세요. 깻잎은 손질과 보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깻잎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더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사실 깻잎은 쌈으로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식재료예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깻잎 요리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깻잎을 간장,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과 함께 절여두면 1년 내내 꺼내 먹을 수 있는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간장 장아찌는 짭조름하면서도 깻잎 특유의 향이 살아있어서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이에요. 또 깻잎전을 빼놓을 수 없죠. 부침가루나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계란물에 살짝 담근 뒤 구워내면 고소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진 고기나 두부, 채소를 소로 넣어서 깻잎에 돌돌 말아 붙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식감도 살아나서 손님상에 내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깻잎을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에 깻잎을 조금씩 찢어 넣으면 깻잎의 향긋함이 국물에 퍼져서 구수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순두부찌개나 맑은 국에도 깻잎을 살짝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주죠. 샐러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깻잎을 깔끔하게 씻어서 상추, 치커리 같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곁들이면 향긋하고 개운한 풍미가 샐러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발사믹 드레싱이나 간장 베이스 드레싱과도 잘 어울려서 서양식 샐러드와 한식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깻잎 페스토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바질로 만드는 페스토를 깻잎으로 응용해도 정말 근사합니다. 깻잎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마늘, 치즈와 함께 갈아주면 풍미가 아주 독특하고 파스타나 샌드위치 소스로 사용해도 훌륭합니다. 김밥이나 주먹밥에도 깻잎이 잘 어울립니다. 깻잎 한 장을 김밥 재료에 곁들이면 특유의 향이 올라와서 느끼함을 줄이고 밥맛을 더 깔끔하게 살려줍니다. 주먹밥을 만들 때 깻잎을 잘게 썰어 넣으면 씹는 맛도 살아나고 향긋함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 간식이나 도시락 반찬으로도 딱이에요. 또 한 가지 깻잎을 활용해 깻잎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있어요. 배추김치나 열무김치처럼 양념을 버무려서 담그면 은근한 향과 칼칼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확 살려주죠. 밥상 위에서 한두 장씩 꺼내 먹으면 아삭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덕분에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을 알고 나면 깻잎은 단순히 쌈 채소가 아니라 거의 만능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은 우리 식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깻잎은 단순한 채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깻잎은 향과 맛이 강해 벌레를 쫓거나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음식 보존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생선을 싸거나 고기를 보관할 때
깻잎을 함께 넣으면 훨씬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조상님들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깻잎은 약초로도 활용되었어요. 한의학에서는 깻잎을 해독초라고 불렀는데 몸에 쌓인 독을 풀어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감기나 배탈, 기관지 질환을 다스리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민간요법에서도 깻잎차를 만들어 마시면 기침이나 가래를 가라앉힌다고 전해 내려오죠. 깻잎을 둘러싼 문화적 이야기 중에는 재미있는 풍습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혼례나 제사 같은 큰 행사를 치를 때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때 깻잎을 한 장씩 곁들이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꼭 빠지지 않고 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깻잎을 두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깻잎을 떼어주는 행동을 두고 애인이나 배우자가 질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주제로 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만큼 깻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식재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밥상과 문화에 함께해 왔습니다. 그 향긋한 맛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전통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담고 있는 깻잎을 앞으로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